성탄절이었던 어제 북한이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며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처음 공개한 8,700톤급 핵잠수함 실물을 보니까 어마어마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었는데 실전 배치도 우리보다 수년 빨리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와 군은 관련해서 언급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걸까? 북한이 건조 중인 핵잠의 실체 영상부터 보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8,700톤급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며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8,700톤급 핵잠 한 채만 보면 이미 완성형에 가깝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원자력 잠수함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픽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8,000톤급. 일단 체급부터 다릅니다. 거의 2배 가까운 8,700톤급의 잠수함이고요. 우리는 이제 진수되는 게 2030년대 중반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북한은 이보다 몇 년이 빠른 2028년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전 배치는 훨씬 더 우리보다 빠르겠죠. 진수 자체가 빠르니까. 그리고 연료도 우리는 20% 이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게 되고 북한은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추진 엔진을 교체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이론상의 설명도 뒤따르고 있는데 무장도 이제 다르죠. 우리는 재래식 무기에 불과하지만 북한은 지금 SLBM만 10개를 실을 수 있는 크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신범철 위원님. 네, 그렇죠. 북한이 사실 저희가 평가했던 것보다 너무 빨라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러시아 지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일단 앞서 화면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프 한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설명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초기에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것이 5,000톤급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2035년을 생각한다면 저 5,000톤급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변화되는 새로운 무장이라든가 무인 잠수정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연료 부분에서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이라고 했는데 네. 러시아의 OK650 그 원자로를 갖고 왔으면요. 20일에서 45% 농축을 사용하고 네. 그건 한 30년 정도 사용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도 우리 군사당국에서 면밀하게 추적을 해야 된다. 북한이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자체 연료를 넣지 않는다면은 OK650 모델은 21에서 45. 그게 지금 러시아는 일관되게 사용한 거예요. 과거 네. 잠수함부터 지금 최신형까지. 물론 그 버전은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지만요. 그 부분은 우리 군 당국에서 좀 면밀하게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러시아의 기술을 이전받았다? 그리고 러시아가 기술을 이전해 줬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네요. 왜냐하면은요, 저희가 이 북한의 이러한 잠수함은 몇 차례 노출된 게 있어요. 네. 2023년에 노출된 거는 저희가 3,000톤급 대로 봤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핵잠일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잘 운영이 안 되는 거로 봤고요. 금년 3월에 공개했던 거는요, 뭐냐면은 일부분만 공개했어요. 그건 네. 뭐냐, 이 뒤를 분리해서 원자로라든가 수직 발사대를 넣어야 되는 단계였는데 이번에 갑자기 완전히 조립된 형태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거는 최종 완성 단계라는 거죠. 그랬다면은 러시아 기술 없이는 이 짧은 시간에 원자로 개발해서 수직 발사대까지 다 탑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기술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네. 한편으로는 약간 위장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위장일 가능성이 예,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녹방 지역 붉은색 도료를 칠해놓고 네. 마치 붙어 있는 것처럼 완성된 것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게 이제 완성체라고 얘기하는 게 핵과 관련된 거는 먼저 만들어 그렇죠. 놓고 예. 그 위에 이제 용접하는 형식이기 그렇죠. 때문에 완전 형태가 갖춰졌다는 거는 안에 핵은 이미 다 그렇죠. 탑재돼 있다. 원자로하고 수직 발사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자체 동력과 무장이 완료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과연 그 짧은 시간에 이걸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위장일 수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있었다면 러시아 기술이고요. 만약에 어. 그게 아니라면 위장일 수도 있다. 러시아 기술 이전이라면 또 다른 제재 위반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북한에 대해서는 그런 기술을 이전하면 안 된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기 때문에 네.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 위반이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정부나 우리 군에서는 관련된 언급이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저는 뭐 정부가 이 답변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제가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권위 있는 아하. 답을 내놔야 되는데 판단하고 예, 있는 그렇죠. 거군요. 이게 위장일 가능성도 있고 러시아 기술이 들어와서 했을 가능성도 있고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이 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금년 9월에 군 네. 당국에서 러시아 기술의 이전 가능성이 나왔어요. 언론 보도에. 그것이 연초에 이렇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가질 것이냐. 네. 그 신뢰도가 높다면 뭐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군 당국에서 발표를 할 거라고 봅니다. 러시아 기술 이전으로 추정된다. 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은 군 당국에서는 그래도 권위 있는 답변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일각에서는 큰 문제 안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픽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군도 장영실함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영실함과 비교했을 때 어제 북한이 공개한 저 8,700톤급 저 핵잠수함은 크게 위협적이지 않다라는 의견도 일부 있다는 거죠. 자, 동력과 배수량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무기는 SLBM 10발, 우리도 SLBM 10발, 어뢰 20발, 어뢰 20발 똑같다는 겁니다. 잠항 시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던데 거기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략무기와 네. 비전략무기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봐요. 아. 지금 나온 것 중에 우리가 발사관의 수는 네. 그러니까 장영실함이나 북한의 8,700톤급 잠수함이나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 안에 어떤 무기체가 실릴까요? 우리는 재래식 탄도미사일이나 네. 재래식 순항미사일이 실리지만 북한은 핵미사일이 실린다는 것에 정말 큰 차이가 있고 네. 그리고 핵잠수함과 재래식 잠수함은 앞서 여기서도 나왔지만 잠항 시간이나 이런 거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것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다만 다만. 한반도 해역에서만 작동을 한다면은 네. 우리의 그 장영실함, 우리의 재래식 잠수함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 점만은 우리도 확신을 갖고 이 한반도 수역에서의 작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다만 이것이 전략 무기로서 활용된다는 측면, 네. 동시에 북한이 이렇게 핵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을 억제해서 전시 중원을 막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핵 추진 잠수함을 잘 설계해야 된다. 네. 5,000톤급이면요 사실은 너무 부족해요. 너무 왜냐하면은 부족하다. 이것에 지금 과거에 그러니까 20년 전의 무기 체계라면은 괜찮을지도 몰라요. 네. 하지만 지금은요 잠수함도 바뀌고 있어요. 네. 그 안에 무인 잠수 정도 탑재해야 되고 네. 동시 작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를 더 키워서 최소 버지니아급으로 우리도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일단 미국과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얘기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위성락 안보실장이 출장을 다녀오셔서 협의체를 내년 초에 출범시킨다고 했는데 네. 저는 시기적으로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속도를 앞으로 빨리 앞당겨야 돼요. 왜냐하면은 미국 내에는 또 나름대로 민주당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할 수가 있고 내년 11월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만약에 공화당이 상원이나 하원 중에 하나라도 잃게 된다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허락해준 우리의 핵잠수함 추진이 제동이 걸리거나 시간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반드시 내년 9월 이전에 문서로서 합의된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것을 과연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지가 우리 핵추진 잠수함에 관건이 달려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수 시기도 앞당겨야 하고 체급도 키워야 하고 그리고 실전 배치하는 시간도 지금 이미 북한에 뒤처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빨리 좀 앞당기기 위해서는 더 긴밀한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원잠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북한 역시 지금 앞서 보여드린 대로 8,700톤급 핵잠수함의
아주 거의 완성형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인데 일본도 가만히 있진 않는 것 같더군요. 네, 지금 정세 변화를 고려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가 3일 전인가요? 요미우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일본도 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했어요. 네. 그 전에 고이즈미 국방상 방위상도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다면은 일본도 간다고 봐야 됩니다. 일본은요 간다. 묘한 경쟁력이 있어요. 네. 중국하고도 경쟁하지만 한국에 비해 뒤처지는 건 또 싫어하는 그러한 안보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하면 일본도 할 것이라고 봤는데 네. 더군다나 지금 영내 정세가 중일 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핵 추진 잠수함을 가려 할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영내에서 모든 국가가 네.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과거 모델 제가 아까 5천 톤 가지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그 당시의 모델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2035년에 영내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핵 추진 잠수함. 우리는 탄도미사일, 핵무기까지 탑재한 미사일이 SSBN이 아니잖아요. 네. SSN으로 만들어야 맞습니다. 되는데 그 SSN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잠수함을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추려면은 우리가 지금 사이즈도 좀 키우고 그 안에 장착되는 시스템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돼서 미래 전장 환경에 활용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의 잠수함을 압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